자, 오늘은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관심 가지기를 가지고 수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광고를 제외하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먼저 요즘 어제 부모님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 SNS를 통해서 접한다, 아니면 나는 직접 뉴스를 보는 편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편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할게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뉴스를 봅니까? 뉴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정보.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요? 일단 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스포츠 뉴스면 내가 관심이 있는 스포츠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 볼 거고, 날씨, 내일 뭐 놀러 가고 싶은데 내일 야외 촬영이 있는데, 졸업 앨범 촬영이 있는데 날씨가 어떤지 궁금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보는 그 사람이 고르는 대로 다 얘기해줘요, 뉴스에서. 그럼 어떤 얘기를 뉴스에서 보통 해줍니까? 정치적인 거. 그리고 요즘에 그 사람들도 어쨌든 시청률이 나와야지 되는 사람들이잖아. 자극적인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가 많은 거를 뉴스로 내보내야 될까? 관심이 많은 거. 관심이 많을 만한 것을 내보내야 될까? 그러면 그 요즘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뉴스는 뭘 것 같아? 한일 관계. 또 안재영 구해서. 또 조국,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고. YB는 뭐예요? 약간 양현석이랑 뭐 양현석이나 승리 같은 연예인들의 뭐 해외 원정 도박 이런 거를 일단은 내보내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면 시청률이 올라가면 어쨌든 그게 그 뉴스 앞뒤에 붙는 광고비를 많이 내게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 그 뉴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일 관계부터 선생님이 영상을 조금 보여주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조금 일본에 대한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여기 세계 관심 가지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맞닿아 있는 나라인, 관심이 있는 나라인 일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 들어봤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1번. 자, 화이트리스트 혹은 백색 국가라고 불리는데, 자, 이거 들어본 적 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화이트리스트가 뭘 얘기하는지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까?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가기, 이대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불리는 백색 국가가 어떤 것인지 황인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개인과 개인이 물건을 거래할 때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면 굳이 물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죠. 국가 간 무역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칫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의 경우 못 믿을 나라로 가는 것을 막는 반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나라에는 수출 절차를 줄여주는데요. 이것이 무역 특혜를 주는 안보우방국 백색 국가입니다.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 이유로 우리가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리 제도가 일본보다 더 깐깐하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장 첨단 소재, 전자 등의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까지 1000개 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백색 국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 업체가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정부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는데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측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 업체 역시 수입 물품을 민간용으로만 쓴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자, 이 얘기는 즉 우리가 반도체나 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뭐 북한으로 주는지 뭐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선생님, 근데 궁금한 거. 궁금한 거. 화이트리스트는 그냥 제외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100%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베 수상이나 일본 정치인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네, 또 질문. 그래서 이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일본 불매 운동도 일어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하나의 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추성을 보고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는 사람? 정상? 정상부요. 된? 지소미아라고 뭔가 많이 뉴스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도대체 뭔지 아는 사람? 아까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러면 난 지소미아가 뭔지 아직 들어보기는 했지만 뭔 뜻인지 모르겠다.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뭘 보면 이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뉴스요. 또 집어넣어주세요, 준하님. 검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이런 데서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완벽하게 전문가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정보의 신뢰성 면에서는 뉴스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영상을 안 보고 글을 봐도 되나요? 그것도 상관없죠. 글도 일단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신문 기사나 뉴스에 있는 글을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소미아가 도대체 뭐고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뉴스 영상을 보겠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영문으로 지소미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제 청와대 회동 직후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 네. 자, 이름이 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영문명으로 지소미아는 2016년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협정으로 광복 이후 두 나라가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입니다.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동태 파악이 늦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일 양국은 대북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대북 정보,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휴민트 정보가 부족했고, 우리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이지상, 지상 레이더 등 고급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협정에 동의했습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요.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다음 달 23일이 만료 3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파기를 통보하면 협정은 폐기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은데 8월 23일이 기한 만료 90일 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거면 8월 23일에
우리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제외할 때 우리가 그 반도체나 핸드폰 만들려고 수입을 했던 그게 북한으로 흘러가는지 군사적으로 쓰이는지 우리 믿을 수 없다라고 일본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우리 못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랑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하면서 지소미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 먼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를 배운 공책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영향 써볼게요. 자,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뉴스 보고 나니까 알게 됐죠. 자, 이거를 정리해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새로운 정보, 지식을 알게 해준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알게 해준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알게 해준다. 자, 이제 지소미아를 우리 더 이상 일본이랑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 수업할 때 여러분들 TV 뉴스를 얼마나 믿으세요? 이거 100? 이거 0이라고 물어봤었죠. 근데 100쪽에 가까운 친구도 있었고 많이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같은 지소미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서로 신문사나 뉴스를 보도하는 데에 따라서 언어가 조금 달라요. 그걸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볼게요.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종료냐 파기냐로 정했습니다. 예, 키워드만 봐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군요. 지소미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제가 앞으로는 좀 지소미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우선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비교해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상 일본이 먼저 결정한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이렇게 파기하겠다는 것, 이것은 오로지 국익은 관심이 없고 예, 그러니까 한쪽은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고 한쪽은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 거군요. 서로 다르게. 자, 종료나 파기냐. 자, 이 단어만 뜻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종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잠시 그냥 아예 끝난 것 같고 파기는 어떤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일부러 약속을 깨는 약속을 깨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같은 그 사건을 보고도 아까 봤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표현을 했었죠? 종료됐다. 그리고 반대쪽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파기. 한쪽에서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뒤에를 좀 이어서 볼게요. 청와대의 입장은 파기가 아니라 종료라는 것입니다. 예.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이 되는 것이고 올해 역시도 종료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가 아니라 종료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만의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파기로 하느냐, 이야기하느냐, 종료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호 자체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보시는 분들은 이미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종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끝남을 의미하고
파기는 계약, 조약, 약속 단계를 깨트려버리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특히나 이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도 달리게 되는 겁니다. 예. 파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것처럼 들리게 되고요. 또 종료라는 표현을 쓰면 일본이 먼저 신뢰를 깼기 때문에 더 이상 협정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 지소미아 끝나는 시점에 그대로 협정을 종료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방송사 두 군데서 이걸 어떻게 방영을 했는지를 앞에 부분만 살짝씩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의 두 번째 영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파기라고 얘기하는 방송사를 한번 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이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소미아 파기 미국 불났다. 자, 일단 이거 봤을 때 지소미아를 그만둔 게 잘못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글씨를 딱 써놨죠. 한일 간 군사 비밀 여기 나오는 협정 그 느낌도 한번 보세요. 종료하기로 여기는 종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 파기라고 쓰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도 뭔가 긴장감이나 뭔가 이런 느낌으로 미국이 화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점일까요? 같은 시기에 발표된 뉴스인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독도 훈련을 자, 미국이 불났다 대신 뭐라고 썼습니까? 아까 이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표현에 따라서 이 방송사를 보는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고 미국이 조금 불만을 가졌구나 하면서 별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지만, 첫 번째 방송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약속도 어겼고 미국도 화났으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앞에 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일본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런데 미국이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국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뉴스를 시청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2번. 지소미아라는 사건을 지소미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바로 요거 나중에 배움공책 봤을 때 떠올릴 수 있게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파기. 자, 이제 다른 뉴스를 볼 겁니다. 다른 뉴스는 어제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잠깐 얘기했던 조국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수업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검색어 상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떠있던 거 본 사람, 뭐 조국 힘내세요나 조국 사퇴하세요.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냥 들어서 알고만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뉴스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보여줄 뉴스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있는 기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프데이 핫클릭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습니다. 이 검색어는 어제 오후 처음 등장한 이후 순위가 수직 상승해 지금까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이 문구를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맞서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찬반 대결이 온라인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 여기는 뒤에는 안 봐도 되고. 자,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조국이 누구인지 몰랐더라도 어쨌든 조국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고,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사퇴하라는 말이 나왔는지, 어떤 일을 했길래 힘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아보게 되고, 그것들은 여러분도 이 양쪽에 대한 생각 중에 한쪽의 편을 들게 되는 쪽으로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생각이었을 때는 행동에 옮기지 않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에 모이면 행동을 옮기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행동 제일 많이 옮기는 사이트가 뭐가 있니? 몇십만 명 이상이 이걸 하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청와대에서 뭘 하죠? 국민청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국민청원에도 이게 뉴스가 되기 전에도 똑같이 한쪽에서는 꼭 임명해 주세요라고 청원을 올렸고, 한쪽에서는 임용을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볼게요. 임명해달라고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일주일도 안 돼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고 계속해서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에도 참여자가 빠르게 늘어서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스 내용입니다. 자, 결국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게 뉴스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한번 써볼게요.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한다. 여론을 형성한다.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한다. 바로 열고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쓰면 예시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청원 게시판. 자, 이제 뉴스의 기능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주고 자, 화이트리스트나 지소미아 같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자, 어떻게 뉴스가 방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처음에 최순실 씨가 썼던 것을 가지고 뉴스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여론이 형성돼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위가 일어났죠.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런 뜻을 같이 가진 사람의 여론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는 그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탄핵으로 갑니다. 그것도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뉴스에서부터 시작된 여론이. 이런 식으로 예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계에 관심을 가졌으면 결국에 우리는 이 일본과 한국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본과 일본 제품들을 대해야 되는지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노노제팬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안 들어본 친구를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노노제팬은 어떤 사이트예요? 혹시 들어가 본 사람? 들어보기만 했어요? QR코드 찍으면 네.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몰랐던 이게 일본 제품인지 한국 제품인지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우리가 선생님이 다음 사회 시간에 생각해 보라고 한 얘기 중에 과연 어디까지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현명하게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거 그 네. 코드 아래에 있는 숫자로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좀 달라. 그냥 달라요. 선생님은 바코드로 하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런 사이트도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과는 그 일본 제품을 알아보는 방법이 우리가 수업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일본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일본식 라멘집, 일본식 타코야키집, 일본식 돈가스집, 일본식 스시집. 자, 나는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상황을 좀 추가해주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집인데 사장님이 한국인이야. 나는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좀 더 알아보고 가겠다. 자, 그러면 지금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한 사람 중에 나는 이걸 알아보면 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세민? 약간 이 음식점을 함으로써 일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를. 이 음식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음으로 해서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가? 네. 도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거 가거나 돈이 가는가? 수익이 가는가? 일본의 문화가 퍼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건 다 제외하고 돈이 직접적으로 가는가? 고민? 아까 예은이가 한마리 직장 주면 네. 그 바코드 아래 숫자 있잖아요. 네. 숫자 앞에 4자리가 있으면 일본 제품이고 8이면 한국 제품이에요. 4나 8이면 그렇다고 합니다. 4는 일본 제품. 4가 일본? 이건 8. 근데 잠깐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일본 제품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잠깐. 다시 수업으로 다시 조금만 돌아와 봅시다. 규민이. 음식 만들 때 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이면 사 먹고 일본이면 사 먹지 않겠다. 그 메뉴판에 보면 원산지 표시가 다 돼 있죠. 민준이?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진짜 일본 거를 막 똑같이 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제목만 일본 쓰시냐 일본식. 이게 진짜로 일본식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말만 그렇고 한국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보겠다. 네? 그래 만약에 그 음식이 유명해지면은 일본에도 있는 거니까 일본에 직접 가서 먹고 싶어지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걸 먹다 보면 진짜 이 현지에서 먹는 맛은 어떨까 하면서 가보고 싶어질 건데 먹지 않겠다. 자, 그러면 진영이? 수입을 규민이랑 비슷하게 수입을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모르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수입이 어느 나라 가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화이트리스트랑 지소미아 전 한 2달 전에 전 재산을 털어서
일본식 돈가스 집을 개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장사가 너무 안 돼. 근데 매달 상가에 내가 이 건물에서 이 공간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어. 근데 그 돈을 이제 내지 못해서 빚을 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선생님 한국인이죠? 과연 이 한국인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나도 망해야 되는가 하는 억울함이 들지 않을까? 망해도 될 것 같아? 이 전 재산을 다 들었어. 여태까지 도훈아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가 아니라 도훈이네 부모님이 하셔. 오 마이 갓. 그거 하기도 전에 제가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그걸 몰랐지. 몰랐어. 화이트 리스트나 지소미아가 있기 전이라 몰랐어.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이런 일본식 돈가스 집이나 이런 게 다 이미 있고 장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심지어 이거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큰 돈을 투자해서 했어. 집을 팔고 하셨어. 그래도 망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왠지 이거 일본 불매운동 하고 나서 일본식 음식점 가기가 꺼려지는 사람. 나 가봤는데 그냥 난 꺼려지는 사람 그냥 솔직하게 손들어. 눈치 보인다. 자, 나는 상관없이 그냥 다닌다. 아니야, 나는 자, 손 내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불매운동을 함으로 해서 누구에게 복수나 뭐 손해를 미치고 싶은 거예요? 일본 전체? 맞아요. 아베 정권에서 먼저 뭘 했죠? 우리를 뭐 했어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죠. 근데 이 아베 뜻에 대해서 일본인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일까요? 아니요. 일본인 중에서도 아베를 반대하는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손해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아베나 그 정권이나 혹은 그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생각을 가진 기업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사람들한테만 피해를 주면 되지. 지금 선생님이 돈가스 집을 창업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일본인이에요? 아니요. 아베 정권을 지지해요? 아니요.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요. 한국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일본 불매운동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일본식 식당을 만약에 일본인이 운영을 하고 일본식 식재료를 다 사와서 정통 일본식으로만 조리하는 데는 안 가는 건 맞지만 한국에서 사온 돼지고기, 빵가루, 식재료는 다 한국에서 사오고 간판만 일본식이고 간판만 일본어예요. 그럼 여긴 가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됩니다. 왜? 특히 이럴 때일수록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생각해보라고 했던 것 중에 대체될 물품이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뭐 니콘, 캐논 같은 방송용 카메라, 성능이 매우 좋은 카메라, 일본 거야. 자, 나는 이거를 대체할 물품이 없으니까 사도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당장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예능이나 방송도 다 그런 걸로 찍는데? 그냥 찍어도 돼. 우리나라에서. 자, 먼저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는 그런 거 대체 물품이 없으니까 사도 되고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잘 모르겠다. 저요. 모르겠어.
아닌데 그럼 잘 모르겠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면 써도 되고 어떤 상황이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세민 개인적으로 그냥 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익이 안 되고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예능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쨌든 그게 되니까 써도 될 것 같아요. 일본 제품을 쓰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만들어서 파니까 써도 된다. 일단 대체 물품이 없으니까. 또 다른 생각, 윤호?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핸드폰 LG 스타일러도 핸드폰으로 광고를 찍었대요. 네. 그럼 TV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지 않을까? TV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화질이 이게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그 HDR 카메라 그 TV 엄청 큰 걸로 보면 아마 깨지거나 잘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자 대체 물품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똑같이 2달 전에 일본에서 만든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사자마자 화이트리스트랑 지소미아가 터집니다. 선생님은 이 자동차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자 이미 근데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막 이렇게 이미 그 공무원들 물품 샀던 것 중에 일본식 몽구류 제품이나 이런 거 같이 막 버리고 막 그런 퍼포먼스도 하기도 했어요. 퍼포먼스인지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미 산 거나 대체 물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끌고 다니거나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거 사람이 터질 수 있게 터지는지 터질 건지도 모르고 일단 한 건데 네. 자기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미래지컬 알고 닥터스인지도 아니고 그거를 또 갑자기 터진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가정이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저 무조건 해요. 인정을 자 그 돈을 버리고 대체 물품이 없을 때는 그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타격을 주고 싶은 게 누구예요? 아베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 카메라를 쓰고 자동차를 산 선생님을 욕하면 누구한테 타격을 주고 있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일본 여행을 선생님이 전 재산 중에 50%를 모아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려고 패키지를 3개월 전에 일본 여행 패키지를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자, 예약을 했으면 물론 수수료를 내고 취소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거 수수료가 1인당 40만 원이래. 근데 5가족이야. 뭐 2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가는 사람 욕해도 될까요? 아니요. 자, 이거 욕하는 거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그쪽에다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베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자체도 되게 똑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노노제팬, 일본 사람 모두를 욕할 필요는 없잖아. 노노 아베라고 이렇게 그런 운동으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이 누구고 누구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게 일본은 군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본인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한국 남성에 의해서 폭행당해서 커다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조금 검색해보면 알 것 같은데 뉴스에도 나왔고 머리채를 잡고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 머리채를 잡고 막 욕을 해서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불매운동 잘 하고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망신을 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인 자체를 우리가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방학 때 여행을 갔을 때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쓰는 친구들은 21살, 23살짜리 일본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한 명은 옛날에 티아라의 보람을 좋아해서 한국 여자를 좋아하게 됐고, 또 한 명은 누굴 좋아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선생님한테 너무 해맑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한국이 너무 좋아서 이제 너랑도 친해졌으니까 나중에 나 한국에 놀러 가도 되니?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얘네들이 놀러 와봤자 별로 좋은 환영을 받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고 지금 이런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이 부끄러워졌어요. 이 친구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게 순수한 일본인들인데 나는 그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약간 일본 자체를 조금 배척하는 느낌으로 얘네들을 밀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전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후로 우리가 뉴스도 봤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봤으니까 현명하게 불매운동도 하고 세계의 일들을 뉴스도 이제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다 100% 믿어도 된다 보다는 조금 생각이 여러분 나름에 생겼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양쪽 시각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수학 책 꺼낼게요.